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5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하고요. 배임죄 문제가 출제됐네요. 배임죄. 배임죄와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배임죄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죄로 다가오고 있죠.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죄는 횡령배임,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임죄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죄예요. 최근에도. 하지만 최근에 좀 판례들도 많이 전원의식 판결들도 좀 많이 나왔고 또 이 배임죄와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한 번씩 하나씩 판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답률을 떨어뜨려 놓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배임죄와 관련된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이 문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임죄와 관련된 부분 항상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험 생활하면서 운동 같은 것들 좀 하시나요? 네, 항상 여러분들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내 정신력이라는 거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한 육체가 담보가 돼야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문제도 잘 풀리고 시험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식습관 잘 조절하시고 이게 40대 한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40대 중반으로 넘어서잖아요. 뭐의 몸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병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습관을 잘 들여놓으세요. 공부할 때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집중력이 있고 또 루틴화된 어떤 그런 시절이 없거든요. 이 수험 생활만큼 그런 어떤 내 루틴화된 내 일정에 맞춰서 공부도 하세요. 아니, 운동도 하세요. 그러면 이 운동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아침에 7시서부터 8시까지 한다든지 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아니면 낮에 졸릴 때 1시간 정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한 30분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항상 내가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문제를 풀 때 내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열심히라는 게 하루에 2~3시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30분, 1시간 정도 딱 시간을 잡아놓고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저는 운동은 잘 안 했어요. 저는 낮잠을 꼭 잤죠. 낮잠을 자도 정신이 맑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낮잠이 제일 지켜야기예요. 저는 반드시 낮잠을 잤어요.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근데 낮잠만큼이나 운동을 하고 낮잠을 자는 것도 좋아요. 그 정도 시간 뺏겼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안 떨어집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한 시간 주는 거 절대 시험 안 떨어져요. 2시간 때문에 시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내가 공부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좋은 습관, 운동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배임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죄에 관련된 문제 보면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기억 볼게요.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쵸? 1인 회사 주주인데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췄다? 그냥 배임죄죠 무조건. 그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담보권을 또 설정해 줬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거 죄수관계 같습니다. 배임죄가 성립돼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나 차버리면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는데 이게 선순위 담보가치를 빼고 나서 남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배임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니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의 배임 행위가 무효라면 즉 법률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미 손해가 발생해 버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음 같은 것들 어떤 대표가
회사의 어떤 적법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았는데 어음을 막 발행을 해버려서 돌려버렸어요. 제3자한테. 그랬을 때 상담의 그거를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어음을 발행해서 이거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 유통돼서 제3자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미 손해는 발생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럼 디귿 채권 담보를 위해서 대물 변제 예약을 했다는 거죠.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해 그런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한테 처분해서 대물 변제 예약을 해놓고서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 이거 어떻게 됐죠? 내 사무자, 내 자기 사무를 분리하는 거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죄이 있지 않다고 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에요. 선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이 전체 대출 금액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미음.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당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로 그렇죠. 업무상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배임액은 뭐죠?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거는 이만큼은 배임을 한 거죠. 내가 더 돈을 많이 줘버린 거잖아요. 그죠? 높은 가격으로. 그래서 원래 한 200원이면 될 도급계약을 300원에 체결했다면 100원이 배임액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떤 이건 하나, 둘, 세 개인가요? 네.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미음 세 개. 그래서 기억 이렇게 되고 니은 여기 니은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회사명이 약속하고 발행하는 거 상대방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다면 회사에 대해서 무효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문 채무를 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정하에서라면 회사는 35조 1항에 의한 법인의 손배 책임도 지지 않고 사용 책임도 안 져요. 근데 이게 배서에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유통됐을 경우에는 이미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봐야 거예요. 따라서 이 약속업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제3자의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물 변제, 예약, 자기 사무, 타인 사무에 해당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번 선이자, 이 선이자까지 모두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이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높은 가격으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도급 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게 바로 배임 액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 15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저물어 가고 있고, 어쩌면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올 24년의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5년부터는 이 형소법도 좀 시작을 할 거고요. 형법도 24년도 중요한 기출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23년도에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중요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승진 시험들도 좀 있고 한데 그래도 뭐 승진 시험 제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거의 다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 범위가 굉장히 큰 중요한 국가시험들. 24년도에도 형법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 24년도에는 이 형소법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형소법. 그래서 형법과 형소법을 좀 교차로 크로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24년도에는 일일 일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이 좀 풀어보고, 제가 능력이 되면은 횟수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횟수도 늘리고 커리큘럼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24년도부터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기본 강의도 좀 할 수 있고요. 또 기본서 내용 중에 중요한 쟁점 강의를 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는데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날지가 좀 그게 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전업 강사가 된다면 정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25년에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완전히 이제 강의에 올인을 해서 수업도 진행을 하고 또 영상은 영상대로 찍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